청약에 참여한 일반 청약자는 324명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종합경쟁률 0.22대 1로 청약이 마감되었습니다. 상장일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크래프톤과 원티드랩의 1일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의 1일차 경쟁률입니다. 크래프톤은 종합경쟁률 기준 2.79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제일 높은 3.75대 1을 기록하였고, NH투자증권이 2.39대 1, 삼성증권이 2.04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크래프톤은 모든 증권사에 청약하는 증복 청약이 허용이 됩니다.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균등배정 결과로 10주를 받고 추첨으로 한 주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8주에 추첨 한 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1일차 경쟁률이 상당히 낮아 모든 증권사에 청약을 할 경우 균등배정으로만 28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일차 가장 큰 체크포인트인 우리사주조합의 실권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증권사에 배정된 주식수는 총 216만 주였습니다. 하지만 청약이 시작되고 표시된 주식수는 이보다 늘어난 259만 주로 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원래 배정된 주식수보다 43만 2,711주가 늘어난 것입니다. 늘어난 비율은 20%로 우리사주조합이 실권하여 일반 청약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주식이 배정이 된 것입니다. 청약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반 청약자의 배정 주식이 최대치로 변경이 된 것은 ST바이오센서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 중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만큼은 확실히 실권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사주조합의 청약률은 아무리 높아도 75% 이하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실권되는 물량이 있다면 해당 주식은 전부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형 청약에서 ST바이오센서를 제외하고 상장하는 회사의 직원들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청약해 왔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청약률이 낮다는 이야기는 회사의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이 현재 공모가가 높다고 생각한 것일 수 있습니다. 크래프톤의 실권 규모를 알아야 어느 정도 상황인지 가늠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실권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보도도 없는 상황입니다. KB증권은 청약 메뉴에서 우리사주조합과 기관 투자자의 청약 경쟁률을 손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경쟁률은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 미래에셋증권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시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공지사항으로라도 공개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약이 다 끝나고 환불이 진행되어야 발행이 되는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로 실권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늦은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커뮤니티를 통해 직원분들도 고민이 많은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얻으려고 확인해 봤지만 정확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1일차에 일반 청약자의 물량이 최대치로 늘어났기에 75% 미만인 것만 확실한 상황입니다. 1일차 경쟁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진행된 청약의 1일차 평균 경쟁률은 97.02대 1입니다. 크래프톤의 2.79대 1은 기존에 가장 낮았던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4.57대 1보다 낮은 올해 가장 낮은 경쟁률입니다. 크래프톤은 청약 규모가 크기에 경쟁률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규모가 컸던 대형 IPO의 1일차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의 청약 계좌 수는 중복 청약이 허용되지 않았던 카카오뱅크의 96만 3천 계좌보다 훨씬 낮은 13만 2,900 계좌가 청약에 참여했습니다. 종합 경쟁률은 규모가 컸던 대형 IPO와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청약에 몰린 청약 증거금으로 비교를 해보면 카카오뱅크는 물론 ST바이오센서보다 청약 증거금이 낮습니다. 올해 진행된 대형 IPO의 1일차 성적과 비교를 해보면 크래프톤은 ST바이오센서보다 참여 계좌 수가 적고 청약 증거금도 상당히 낮은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크래프톤 2일차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을 1일차에 하면 예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하루치의 이자를 손해보거나 대출을 빌리는 경우 하루치의 이자가 추가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청약은 1일차 경쟁률보다 2일차가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올해 진행된 청약의 결과를 보면 2일차 경쟁률은 1일차 경쟁률보다 평균 16.44배 높게 됩니다. 대형 IPO는 청약을 일찍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아 이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크래프톤의 2일차 경쟁률의 최대 변수는 내일 환불되는 HK이노엔의 청약 증거금입니다. 무려 29조 원입니다.
이전에 청약이 진행되었던 카카오뱅크와 달리 중복 청약이 되는 점도 빠르게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입니다. 올해 청약이 진행된 라이프 시멘틱스는 1일차 4.48대 1의 낮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일차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환불금이 입금이 되고 최종 1774.57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1일차 대비 무려 396배나 상승한 경쟁률입니다. 크래프톤의 경우의 수를 따져서 예상 경쟁률을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대형 IPO인 카카오뱅크만큼 4.7배 상승한다면 종합 경쟁률은 13.11이 되고 비례 경쟁률은 26.23대 1이 됩니다. 중복 청약이 허용되었던 SD 바이오센서만큼 9.2배가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종합 경쟁률은 25.67대 1, 비례 경쟁률은 51.34대 1이 됩니다. HK이노엔의 환불금 중 절반인 14.5조 원이 청약에 추가 참여한다고 보면 종합 경쟁률은 25.22대 1이 되고 비례 경쟁률은 50.44대 1이 됩니다. HK이노엔의 환불금 29조 원이 전부 청약에 참여한다고 보면 종합 경쟁률은 47.65대 1이 되고 비례 경쟁률은 95.30대 1이 됩니다. 최종 청약 증거금이 카카오뱅크에 57.9조 원만큼 몰린다면 종합 경쟁률은 89.57대 1이 되고 비례 경쟁률은 179.13대 1이 됩니다. 카카오뱅크만큼의 청약금이 들어온다고 해도 종합 경쟁률이 100대 1을 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크래프톤의 상장일 예상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수요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예상 유통 가능 비율과 예상 유통 가능 금액을 산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청약으로 우리 사주에 배정된 주식 중 5%가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1년간 매각을 할 수 없어 상장일 유통 물량에선 제외가 되지만 공모주주인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이 되거나 추가 실권되어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은 유통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확인된 실권 물량만으로도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은 약 2,155억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기존 상장한 종목들과 유통 물량을 비교해보면 크래프톤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기존 대형 IPO였던 삼성생명과 넷마블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K 바이오팜부터 SK IT테크놀로지의 상장일 성적이 우수했던 건 대형 IPO치고 상장일 유통 물량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크래프톤의 우리사주 실권 물량이 반영되어 일반 투자자 배정분만 1.3조 원이 되었습니다. 기존 주주들이 아무도 팔지 않고 기관 투자자들의 모든 물량이 의무부여 확약으로 반영이 된다 해도 일반 투자자 배정분만 상장일 유통 물량이 역대급인 상황인 것입니다. 일반 투자자 배정분 1.3조는 SK IT테크놀로지, SK 바이오사이언스, 하이브, 카카오게임즈, SK 바이오팜의 상장일 전체 유통 물량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경쟁률 및 참여자는 올해 진행된 대형 IPO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중복 청약이 허용되지 않았던 HK이노엔의 1일차 청약자 수와 청약 증거금보다도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쿠콘보다도 낮습니다. 지난 청약들의 사례를 볼 때 HK이노엔의 청약 환불금이 들어오는 2일차가 되면 경쟁률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청약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펄어비스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는 2017년 9월 청약과 상장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결과는 62.4대 1이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은 건수 기준 5.93%, 수량 기준으로 6.22%를 기록하였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가 공모가 밴드 상단 이하도 상당히 많았음에도 공모가는 상단인 10만 3천 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모가 자체도 최근 3분기 수익을 바탕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공모가가 매우 비싸다는 고평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론 상상하기 어려운 일반 청약자 미달이 발생했습니다. 청약에 참여한 일반 청약자는 324명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종합 경쟁률 0.22대 1로 청약이 마감되었습니다. 일반 청약자의 미달된 주식은 기관 투자자들이 모두 초과 청약을 하였습니다. 상장일 결과는 어땠을까요? 상장일 시초가 하한가인 마이너스 10%를 기록했고 개장 후 추가 하락하여 16.1%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후 반등이 있었지만 한 번도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했고 공모가보다 마이너스 4% 하락한 상태로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펄어비스는 공모주 투자로는 실패한 사례로 남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상장 이후 2018년 초 모바일 게임인 검은 사막 모바일을 출시하였습니다.
출시 이후 매출과 순이익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무려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결과 상장 시가총액이 1.2조였던 회사는 현재 5조 원의 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상장이 수익을 줄지 손실을 줄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크래프톤은 기존 대형 IPO처럼 시초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편안하게 수익을 얻고 시작하기에는 유통 물량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매도 타이밍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평소 매도에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주가 변동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알 수 없는 수익과 손실을 둘 다 포기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사주 실권까지 더해져 청약 규모가 매우 커졌습니다. 그에 따라 경쟁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크래프톤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경쟁률이 낮은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3000대1 청약에서 따상을 기록한 것과 100대1 청약에서 5.3%의 수익이 발생한 건 수익은 같기 때문입니다. 경쟁률이 낮은 만큼 조금만 올라도 양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신작이 이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처럼 성공을 하고 펄 어비스처럼 상승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청약을 하시거나 혹은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한다면 그때 추가 매수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티드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티드랩의 1일차 경쟁률은 이미 균등 한 주에서 추첨 한 주 수준이 되었습니다. 2일차에는 균등 배정은 전부 추첨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환매 청구권이 있는 것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원티드랩 청약으로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액은 공모가의 10%로 제한이 됩니다. 청약하시는 분들은 청약 후 자신의 계좌로만 받아야 환매 청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계좌로 보내는 주식 이관을 하는 순간 환매 청구권도 같이 사라지게 되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이후 청약에서 환매 청구권이 있는 청약 중 상장일 이후 공모가를 한 번도 회복하지 못한 청약은 시엔투스 성진밖에 없습니다. 유통 물량이 아주 많진 않기에 누군가 사준다면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원티드랩의 청약을 통해 마이너스 10% 정도의 손실은 감수하고 매수가 몰릴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과 원티드랩 청약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청약에 변동 상황이 있으면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